야빈 전투 51년 전 코렐리아 행성에서 태어난 길라드 펠레온은 유년기에 상당부를 코렐리아에서 보냈지만 이후 코로산트로 가족이 이사하면서 은하공화국의 수도성인 코로산트 행성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행성인 코로산트를 딱히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자 집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오히려 코로산트를 떠날 때 더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펠레온은 공화국군의 장교가 되고자 명망 높은 레이설 사관학교에 입학하기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 입학하기에 너무 어렸던 15살 무렵의 펠레온은 슬라이서 한 명을 설득해 자신의 입학 원서를 조작했고 같은 해에 사관학교에서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펠레온은 준수한 성적을 보이긴 했지만 아주 탁월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따라서 그는 자신의 반에서 석차 3등으로 졸업하여 공화국 사법함대의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펠레온 소위가 처음으로 배정된 임무는 가브린 인근 화물선단의 호위정 지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첫 임무에서부터 공적을 세웠습니다. 펠레온의 함선들이 가빈의 궤도에 진입하던 그 순간에 해적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자 펠레온이 빠른 대처로 해적들에게 함선들이 납포되는 것을 피하고 적들의 통신을 마비시킨 뒤 그들을 무찔렀던 것이었습니다. 신임 소위라고는 믿기지 않을 탁월한 대처 덕분에 펠레온 소위는 가빈 사태를 시작으로 고속 진급과 더불어 많은 훈장들을 수여받았고 이후 공화국 사법함대의 장교 중 하나로 대해적 작전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관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24세 펠레온은 아웃바운드 플라이트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루머들을 들을 정도로 계급 상승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많은 여인들을 만나며 연애 행각을 이어나가는데 그 모습이 상관들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해군성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을 만난 펠레온은 마침내 할레나 데비스라는 이름의 사려 깊은 공화국 정보국 첩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사내 연애를 이어나갔고 펠레온은 개인 요트를 하나 마련해 할레나와 종종 항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분리파가 결성되면서 결국 클론 전쟁이 발발하자 공화국 사법함대는 공화국 해군으로 재편되었고 펠레온 또한 대령의 계급으로 어클레메이터급 강습함인 레벨러함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클론 대군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의아해하긴 했지만 능력 있는 클론 군인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을 즐겼고 자신의 부하들을 끔찍이도 아낀 나머지 부하들과 자신 사이의 벽이 최대한 없게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노력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바라는 바는 단 하나로 뭉치는 것이었죠. 클론 전쟁 개전 몇 개월 후 레벨러함은 캠라 조선소에서 최신형 충격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펠레온은 3일간 단터스 구역으로 시험항해에 나섰는데 당시 클론 대위 CT-7567 렉스가 클론 장교로 레벨러함에 함께 올라있었죠. 펠레온은 렉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렉스가 501사단 병력 몇 명과 아소카 타노를 레벨러함에 태워도 되겠냐는 요청을 했을 때에도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시험항해 내내 렉스 대위는 펠레온의 수석 엔지니어인 라민과 함께 개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새 장비에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레벨러함이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나가던 순간 펠레온의 수석 부관인 루만이 돌연 인근 구역에 분리파 함대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패스 성계에 나타난 분리파 함대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공화국군은 레벨러함이 유일했지만 아직 개조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전투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긴 펠레온은 급히 함선을 돌려 정탐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패스 성계에 공화국 요원이 잠입해 있던 상황이었기에 펠레온은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클론들과 아소카 타노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후 현장에 전투기를 타고 나타난 아나킨 스카이워커 장군의 도움으로 그들은 공화국 요원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요원의 정체는 우연하게도 펠레온의 연인이었던 할레나였죠. 할레나는 자신을 위해 클론 병사가 둘이나 죽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전란기의 공화국의 대처에 환멸감을 느끼면서 공화국 정보국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펠레온에게 알렸습니다. 차후 자신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겠단 말을 끝으로 사라진 할레나로 인해 펠레온은 큰 슬픔을 느꼈지만 할레나의 감정까지 그가 바꿀 순 없었기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클론 전쟁이 끝나고 은하의회에서 펠퍼틴을 황제로 하는 은하제국 건국을 공표하면서 공화국 해군은 제국 해군으로 재편되었지만 펠레온은 개의치 않고 계속
계속해서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신형 스타 디스트로이어인 임퍼레이터급이 도입됨에 따라 초기함 중 하나인 키메라함이 완공되자마자 그곳에 배정되었고 머지않아 키메라함의 지휘부 인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펠레온은 위러프 타킨 데모프, 다스베이더, 퍼무스 피에트 제도, 펠퍼틴 왕제 본인 등 수많은 상관들을 섬겼죠. 하지만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공화국기와는 다르게 제국기에 접어들어 펠레온의 커리어는 도통 나아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장장 20년간을 키메라함의 부관으로 복무했죠. 펠레온은 이 시절을 딱히 좋았던 때라고 여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전향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는 제국 해군에게 충성을 넘어선 애정을 느끼고 그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여길 정도로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군에 남아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규율, 효율을 통해 명예로운 제국 장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해군에 헌신했고 때문에 키메라함 내에서만큼은 더더욱 이를 어기는 부하 장교가 없게끔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죠. 데스스타 준공에 회의감을 갖고 장교들을 함부로 대하는 다스베이더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날이 이어지던 도중 그는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할레나 데비스와 재회하여 아들인 마이나 데비스를 얻게 됩니다. 야빈 전투 원년에도 펠레온은 키메라함의 부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관은 칼로 드루산 대령으로 그 즈음에 상급 대령인 스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미확인 지대의 군벌을 무너뜨릴 작전을 짜고 있던 차였는데 펠레온의 키메라함과 더불어 스론의 어드모니터함 그리고 제국군 기동함대가 폰행성의 작전을 위해 도착했을 당시 펠레온은 미확인 지대를 가로지른 초공간 여정에서 살아남았음에 감사해야 하는 한편 이를 가능케 한 스론과 스론 휘하 대원들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작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키메라함 내부에 잠입한 적대 세력에 의해 함선이 사보타주 당하고 함선의 지휘관인 두루산 대령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스론 상급 대령은 펠레온에게 범인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령하는 한편 위험에 처한 그와 키메라함을 구해주었죠. 이날 있었던 폰 사건 덕분에 스론과 펠레온은 서로를 기억했으며 드루산 대령의 전사로 펠레온은 마침내 키메라함의 지휘관으로 진급했습니다. 펠레온은 공화국 재건 연맹을 박멸할 최후의 작전이었던 엔도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제국이 반군 연맹을 제거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돌연 반군 함대가 죽음의 전대의 통신선이었던 순양 전함 탈란디아의 긍지함을 파괴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펠레온의 상관이었던 호스트 스트라지 제독이 제국 전투함대의 부사령관이 되었고 스트라지 제독과 펠레온의 함선이었던 키메라함이 이제큐터함 다음에 사령선이 되었습니다. 변수는 또 다른 변수로 이어졌습니다. 키메라함이 연맹군 함대의 이온포화에 노출되어 뇌에 인공 신경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스트라지 제독이 급사하면서 제국 지휘체계가 혼선을 겪더니 뒤이어 이제큐터함까지 격침되었던 것이었죠. 은하제국 함대는 곧바로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펠레온은 수많은 유능한 장교진이 탑승하고 있던 거대한 스타 드레드노트가 격침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끔찍한 심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큐터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데스스타가 황제와 베이더 그리고 전투 명상으로 엔도 전투를 조율 중이던 포스 감흥자 대제독인 니알 데클란까지 끌어안고 사망하면서 제국 함대의 통신이 마비되고 엔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우주전은 사실상 각계 전투로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데스스타가 파괴되기 직전에 그곳을 탈출해 자신의 우주선으로 옮겨 탄 오스발드 태식 대제독이 뒤늦게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하기 힘든 수준이 된 후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펠레온은 혼돈 속에서 잔존함대의 질서를 다잡기 시작했고 아무도 펠레온의 상관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펠레온은 급한 대로 키메라함을 지휘함으로 함대를 재편하여 휘하 함대에게 인근 구역 수도성인 아나즈 행성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틀간의 후퇴 대열에서 과연 자신이 올바른 명령을 내린 것이 맞는지 고뇌했죠. 후위에 있던 함대가 키메라를 선두로 후퇴하는 동안 오스발드 태식 대제독의 일리모시너리 함이 원군 없이 장장 4시간에 달하는 항전을 벌였으나 일리모시너리 함은 곧 무력화되었고 태식 대제독은 은하계 시민들에 대한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나즈로 후퇴한 제국 함대는 급히 재정비를 거쳤습니다. 펠레온은 함대가 재정비되었으니 속히 엔도로 돌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군 함대를 격퇴해야 하지 않느냐 주장했지만 모든 장교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계급이 가장 높았던 블리처 하스크 제독은 엔도에서의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고 죽음의 전대 함선들의 상당수를 대동한 채 은하핵인 딥코어를 걸어잠그고는 새로운 지휘체계가 확정되면 알려달라며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 지휘권자였던 아디 프리틱 제독은 오랜 고민 끝에 잔존함대가 반격을 하기엔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중심 은하인 코어월드로 연맹군 함대가 치고 들어올 것을 막기라도 하자며 야그드로 행성
행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국 함대는 이탈하는 군벌들로 인해서 전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펠레온은 함대에 남아서 제국 해군을 유지시키려 했는데 부하들은 펠레온의 그런 신념을 높이 칭송했죠. 그는 스스로를 함대 지휘관 같은 거창한 인물이 아니라 함대의 집사이자 관리인 정도로 여기며 다른 고위 장교들을 도와 최대한 많은 수의 전력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펠레온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건 그의 실제 계급이 어떻게 되건 그는 제국 해군의 주요 지휘관 중 하나로 마침내 제국 수도성인 코로산트가 신공화국에 넘어간 이후에도 함대에 잔류했습니다. 군벌들의 등장과 거듭되는 패퇴를 겪으며 제국은 결국 본래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의 영토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죠. 거기에 제국은 영토 손실로 인해서 해군 대원들을 보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원들의 수와 함께 질도 감소했고 펠레온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사관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신병들은 여느 때보다 더 미숙했습니다. 펠레온은 난생 처음으로 제국에 희망이 없으며 자신이 평생을 바친 무언가가 전부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싸울 여력조차 전부 상실한 채 그가 사랑했던 제국 해군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엔도 사건 4년 후 미탐사 지역 순방을 끝내고 스론 대제독이 마침내 복귀했습니다. 당시 스론의 부관이었던 보스 파르크는 황제 사후 제국 잔당에서 스론이 우군을 찾긴 힘들 것이라 말했지만 스론은 최소한 길라드 펠레온 한 명은 자신을 반길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펠레온은 키메라함을 제국 잔당 함대의 최고 사령선으로 탈바꿈시킨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미탐사지대에서 걸려온 최고 보안 메시지에 혹시 황제가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며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그가 마지막 대제독 중 하나인 스론임을 알아차리고 더더욱 놀랐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제국 잔당 함대를 이끌 새로운 희망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에게 스론은 제국의 계승자였으며 제국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 같은 남자였습니다. 펠레온과 접선한 스론 대제독은 빠른 속도로 펠레온 휘하의 제국군 주위권을 쥐어잡고 대규모 공세에 접어듭니다. 펠레온에게는 영광스럽게도 스론은 키메라를 자신의 기함으로 삼고 펠레온을 부관으로 삼아 작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펠레온은 외계인 출신에 자신만만하게 기상천외한 작전을 고안하는 데다가 그와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비판이나 조언을 묻는 상관은 처음 만나보았기에 대제독인 스론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초반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기나긴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례도 없고 어려운 전술적 초공간 도약에 펠레온은 익숙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자 펠레온은 그가 제국이 본 적 없는 최고의 전술가이자 전략가라는 데에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론은 제국 함대를 재정비하고 훈련과 소규모 공세를 거듭하며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키메라함은 제국 함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함선이 되었고 마침내 야빈 전투 9년 후 시점에 공세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훗날 스론 캠페인이라 불리는 스론의 공격의 첫 번째 단계는 오브로아 스카이계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전 말미에 신공화국 기동함대가 스론의 정찰기들을 쫓아 키메라함까지 도착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스론은 어서 후퇴하자는 펠레온을 진정시키고는 능숙하게 그들을 격퇴하고 초공간으로 도약했습니다. 펠레온은 그런 스론의 수완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오브로아 스카이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스론은 미르크르와 웨이랜드를 거쳐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미르크르에서 포스의 저항력이 있는 생명체인 이살라미리를 몇 마리 잡았고 웨이랜드에서는 펠퍼틴의 창고를 지키고 있는 탄티스산의 수호자이자 죽은 제다이 마스터 조루스 츠바오스의 클론을 설득하여 동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츠바오스의 클론 말고도 스론은 웨이랜드에서 스파르티 클론 복제 실린더와 클로킹 장비도 획득했죠. 펠레온은 포스로 함대를 조율하는 츠바오스의 클론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지만 스론은 염려 말라며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모를 포스 공격에 대비해 키메라함의 함교를 이살라미리들로 방어했습니다. 펠레온과 스론은 이후 공화국기에 실종된 200척의 드레드노트 중순양함으로 구성된 암흑함대 카타나 함대의 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주를 누볐습니다. 스론은 웨이랜드의 스파르티 클론들로 빠르게 카타나 함대의 승무원진을 양성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카타나 함대의 존재와 행방은 전설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스론은 정보를 수집하던 끝에 마침내 그 위치를 파악했고 신공화국이 뒤늦게 나타나 스론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미 펠레온과 스론은 카타나 함대의 상당수 전력을 획득한 후였습니다. 카타나 함대의 드레드노트 함선들을 탄티스산의 스파르티 클론들로 채운 스론은 본격적으로 신공화국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카타나 함대 탈환 한 달 후 오드 파드론을 비롯한 수많은 신공화국령 행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공화국 함대의 시선을 끄는 데에 성공한 스론은 곧장 키메라함을 이끌고 신공화국군의 중요한 식량 생산 행성인 유키오를
타격했습니다. 스론과 펠레온의 다음 목표는 코로산트 행성이었습니다. 스론은 코로산트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고는 클로킹 장비가 부착된 20개의 소행성들을 코로산트의 궤도에 풀어 300개의 작은 파편으로 쪼갠 뒤 행성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코로산트는 방어막을 잠시라도 풀면 소행성들이 지표에 떨어지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고 300개의 파편 모두를 찾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공화국의 수뇌부를 병력 하나 없이 손쉽게 봉쇄시킨 스론은 유유자적 다음 목표물로 이동했습니다. 신공화국은 코로산트 상공에 나타난 소행성지대를 감지하기 위해서 제국에만 있는 탐지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서 탐지기가 있는 빌브링기 행성의 공세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스론은 빌브링기에 엄청난 함대를 숨겨놓고 조용히 신공화국 함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스론의 인터딕터 순양함들이 신공화국 함선들이 빌브링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공간에서 끄집어내면서 빌브링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론의 포이지는 신공화국군을 둘러싸고 맹렬한 공격을 가했는데 그의 공세에 신공화국 함대는 하는 수 없이 분함대로 쪼개져 제국군이 방어하는 빌브링기 조선소 쪽으로 이동해 그들이 전열을 재배치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아 오르가나 솔로의 설득으로 노그리 종족이 신공화국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스론의 경호원인 노그리 종족 룩은 진실이 드러나자마자 펠레온을 기절시키고 스론을 암살했습니다. 스론은 예술적인 최후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고 펠레온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빌브링기에서 함대를 퇴각시켰습니다. 그는 스론이라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은 스론이 아니라는 그 한계를 인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미확인지대 경계로 후퇴한 펠레온은 상황을 재고했습니다. 그는 스론의 오른팔이 되기 전부터 이미 명망 있는 군인이었기에 다른 군벌에 병력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 군대를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벌주의자가 아니었고 스론처럼 통일제국의 부활을 염원하던 사람이었죠. 펠레온은 중앙 지도부가 남아있는 코로산트로 돌아가 생존한 함대 사령관들과 제국 통치위원회와 손잡고 제국 연립정부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군벌들의 권력 싸움으로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고 제국은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펠퍼틴 황제의 귀환은 펠레온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론의 몸으로 부활한 펠퍼틴은 군벌들을 통합해 어둠의 제국을 세웠죠. 펠레온은 돌아온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공화국과의 전투에서 펠퍼틴이 또다시 사망하며 중심을 잃은 제국은 다시 한번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수많은 군벌들이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려다 죽어나갔고 펠레온은 휘하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당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제국 군벌인 투르텐 테라독의 크림슨 사령부에 합류했습니다. 크림슨 사령부 휘하에서 펠레온은 제국군이 제국군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펠레온은 그의 운명을 뒤바꿔줄 나타시 다알라 제독을 만나게 되었죠. 나타시 다알라는 테라독의 라이벌이었던 하스크 세력에 합류해 있었는데 그녀도 펠레온처럼 제국군 간의 전쟁에 불만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알라와 펠레온은 전투를 중지하고 신공화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를 결심하고 당대 거대 군벌 13명을 겨우겨우 설득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다알라는 펠레온에게 호흡용 마스크를 건네주고는 이걸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13명의 거대 군벌들이 모인 자리는 엉망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다툼과 논쟁이 오갔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다알라는 준비된 신경가스를 살포해 13명의 군벌을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다알라가 준 호흡기를 통해 생존할 수 있었던 펠레온은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군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뜻이 맞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군벌들이 남긴 군대를 장악하고 규합해 통합 군벌함대를 결성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없었던 다알라는 제다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고 행정 업무에 빠삭한 펠레온을 지도자로 세우려 했죠. 자신이 지도자감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펠레온은 다알라의 제안에 놀랐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맹은 야빈4의 제다이 프락시움의 습격에 실패하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씁쓸한 패배에 최고사령관 자리에서 사임한 다알라는 펠레온에게 지휘권을 이임했고 동맹은 깨졌지만 두 사람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다알라가 떠난 후에도 펠레온은 남은 군벌들을 통합해 나갔습니다. 진정한 통일제국을 위해 펠레온은 바스티온 행성을 새 거점으로 삼고 발로 뛰며 생존자들을 모으고 모프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마련해 정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모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펠레온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마침내 펠레온은 그가 염원하던 통합된 제국잔당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군사 제조시설의 부족으로 펠레온은 제국잔당의 존속을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스티온에 모인 모프들은 평화조약을 주장하는 펠레온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제국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펠레온은 모프위원회를 설득해 신공화국의 영웅이자 같은 코렐리아 행성 출신인 감벨 이블리스 장군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펠레온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빌림 디스라 데모프는 스론의 재림을 이용해 신공화국과의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디스라는 플림이라는 사기꾼을 스론으로 분장시켜 마치 스론이 돌아온 것처럼 꾸미고 펠레온의 사절을 납치했던 것이었죠. 디스라 데모프의 음모로 인해 제국잔당과 신공화국의 갈등은 다시 심화될 뻔했지만 펠레온처럼 평화를 바라던 신공화국 측의 협력과 믿음직한 부하들의 도움 덕분에 펠레온은 디스라의 음모를 알아채고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사절을 구출하고 디스라를 구금한 펠레온은 사건 발생 2주 후 신공화국 정부 수상인 폰크 가브리손과 협약을 맺고 장장 21년간의 은하대전에 종식을 알렸습니다. 신공화국과의 휴전이 맺어지고 6년 뒤 은하계 바깥에서 온 유우잠봉 제국이 전 은하계에 공습을 가합니다. 신공화국은 레아 오르가나를 사절로 보내 펠레온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전 은하계적 위기를 막고자 이에 응했습니다. 펠레온은 이것이 제국잔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신공화국의 함정이라 여긴 모프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유유잠봉 전쟁에 제국잔당군을 투입했죠.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펠레온은 전장을 떠나 바스티온 행성으로 돌아가야 했고 궁극적으로 제국잔당이 전쟁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원군 없이 홀로 전쟁을 펼치던 신공화국은 수도성인 코로산트를 잃으면서 붕괴되었습니다. 공화국이 무너진 이후 항전을 거듭하며 도움이 절실했던 레아 오르가나는 펠레온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전보다 더더욱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그는 새롭게 규합된 은하연합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전쟁에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4년간의 긴 전쟁 끝에 은하연합과 제국잔당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나긴 군복무를 마친 펠레온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우잠봉 전쟁 7년 뒤 시스 종족과 킬리크 종족의 갈등으로 은하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고 은하연합 최고사령관인 시엔 소브가 사망하자 후임으로 펠레온이 최고사령관 자리에 불려옵니다. 펠레온은 분란을 종식시키고자 제다이의 도움을 받았고 다시 킬리크족의 위협이 심화될 경우 시스 수뇌부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향후 4년간 펠레온은 최고사령관직을 유지했으며 임기 후에는 제국잔당의 지도자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은하계가 평화를 맞이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끔찍한 전쟁과 죽음이 펠레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유잠봉 전쟁 이후 독립을 선언한 코렐리아 행성계가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을 확보하며 은하연합과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분쟁이 심화되면서 수개월간 소모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은하연합 경비대가 창설됐지만 이들의 지휘관인 제이센 솔로는 반체제 인사를 억류하고 암살하며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쿠데타까지 저지르며 국가를 장악한 제이센 솔로는 시스 군주 다스 케이더스가 되었죠. 케이더스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은하연합은 분열되었고 제국잔당은 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케이더스는 폰더에서 펠레온을 압박해 제국잔당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고 했지만 올고든 군인이었던 펠레온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도움을 얻고자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던 다알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한 펠레온과 다알라 두 사람은 케이더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한 결과 보바펫에게 연락해 케이더스 암살 의뢰를 맡기는 한편 겉으로는 케이더스의 요구에 따라 폰더로 함대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펠레온은 항복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권력욕에 취해 같은 편을 공격하는 케이더스의 극단적인 행동에 혐오감을 느끼고 이를 버티다 못해 그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를 도우라고 펠레온을 설득하던 케이더스의 측근 타이리 베일리는 펠레온이 뜻을 굽히지 않자 그를 살해해버렸습니다. 펠레온은 죽어가면서 블러드핀 함에 있던 모프들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케이더스의 편에 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알라에게 암호문을 보내 배신자의 이름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바쳤습니다. 한편 펠레온의 죽음에 분노한 블러드핀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켜 배신자들을 막아세우고 뒤이어 도착한 다알라는 보바펫의 만달로리안 특공대를 블러드핀에 투입해 배신자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다알라는 오랜 전후의 시체를 거두어 그의 고향인 코렐리아에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펠레온은 사후에도 은하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집권한 펠 제국은 그를 기리며 주력함의 이름을 펠레온급 스타디스트로이어라 붙였으며 펠레온이 사랑하던 그의 정원은 펠레온 정원이란 이름하에 그대로 보존되어 후일에도 계속해서 바스티온 행성에 남아있었습니다.